1955년 4월 18일 새벽 1시 15분 프린스턴 대학병원 301호실. 세기의 천재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그의 나이 76세.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천재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죽음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날 밤 병실에 있던 칠판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누군가에 의해 지워졌습니다. 완벽하게. 흔적도 없이. 그 칠판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간호사 엘버타 로젠버그의 증언에 따르면 아인슈타인은 죽기 12시간 전까지 침대 옆 칠판에 무언가를 끊임없이 적고 지우고 다시 적었다고 합니다. 독일어로 중얼거리며 손이 떨리는데도,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로젠버그는 말했습니다. 교수님의 이마에는 땀이 흘렀지만 눈빛만은 너무나 또렷했어요. 마치 평생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마침내 발견한 사람의 눈빛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는 힘을 다해 그 칠판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무언가를 영원히 봉인하듯이.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야. 아직은. 이것이 그가 남긴 마지막 독일어 문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칠판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왜 그는 평생을 바친 그 무언가를 세상에 남기지 않았을까요? 혹시 그는 무언가를 두려워했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걸까요? 오늘 기록관의 비밀 노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가 세상에 남기지 않기로 결심한 우주의 마지막 공식을 추적합니다. 이 소름 돋는 진실 앞에서 여러분도 함께 증인이 되어주세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기록관의 노트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를. 그것은 바로 통일장 이론, 영어로는 유니파이드 필드 시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모든 힘을 하나의 공식으로 설명하는 것. 중력,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이 네 가지 근본적인 힘을 하나로 통합하는 신의 공식. 상상해 보세요.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중력과 자석이 쇠를 끌어당기는 전자기력이 사실은 같은 힘이라면, 빛과 중력이 근본적으로 하나였다면,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이 평생 추구한 궁극의 진리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으로 이미 시공간의 비밀을 풀었습니다.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 이 간단한 공식으로 물질과 에너지가 같다는 것을 증명했죠. 한 줌의 물질에 빛의 속도 제곱을 곱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 그것이 태양이 수십억 년 동안 타오르는 이유였습니다. 그것이 원자폭탄의 원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그의 유명한 말입니다. 이것은 양자역학에 대한 거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우주는 무작위가 아니라 완벽한 질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질서는 단 하나의 아름다운 공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1920년대부터 그는 이 통일장 이론에 몰두했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천 장의 계산 용지, 무수한 밤을 지새우며 동료 물리학자들은 그를 말렸습니다. 아인슈타인, 당신은 헛된 꿈을 쫓고 있어. 양자역학이 미래요. 통일장 이론은 불가능하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의 노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밤새 쓴 수식들, 여백에 적힌 독일어 메모들. 오늘은 실패했다. 하지만 방향은 맞다. 중력장과 전자기장이 연결되는 지점을 찾았다. 거의 다 왔다. 그는 끝내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8월 9일 나가사키. 그의 공식,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도시 전체가 증발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원자폭탄 개발을 권고하는 편지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나치가 먼저 만들까봐 두려워서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았더라면 차라리 시계공이 되었을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통일장 이론에 대한 논문 발표가 멈췄습니다. 동료 물리학자들과의 대화도 줄었습니다. 공개 강연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기 시작한 것처럼 그는 혼자 계산했습니다. 프린스턴의 작은 연구실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만약 통일장 이론이 완성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공간을 조작하고 무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어쩌면 차원을 넘나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힘을 인류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고 싶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955년 4월 13일 아인슈타인은 복부 대동맥류 파열로 프린스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들은 수술을 강력히 권했습니다. 성공률은 50% 정도였지만 수술하지 않으면 며칠을 넘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나는 가고 싶을 때 가겠다.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취향이 아니다. 그의 말이었습니다. 의사들은 당황했지만 그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요청했습니다. 병실에 칠판 하나와 분필, 그리고 자신의 계산 노트를 가져다 달라고. 간호사 엘버타 로젠버그는 23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수많은 환자의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달랐습니다. 보통 임종을 앞둔 환자들은 가족을 찾거나 종교적 위안을 구하거나 혹은 그냥 조용히 쉬려고 해요. 하지만 교수님은 달랐어요. 그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무언가를 계산하고 계셨죠. 로젠버그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4월 14일 아인슈타인은 침대에 반쯤 기대앉아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오른손은 복부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통증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왼손은 분필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적기 시작했습니다. 텐서 방정식, 리만 공률, 전자기 텐서. 밤이 깊어갔습니다. 로젠버그는 그를 말렸습니다. 교수님, 쉬셔야 해요.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간호사. 나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소. 그리고 이것을 끝내야 하오. 무엇을 끝내신다는 건가요? 평생의 질문에 대한 답이요. 그는 다시 칠판을 향했습니다. 4월 15일, 16일. 그는 계속 적고 지우고를 반복했습니다. 때로는 환호하는 듯 했고, 때로는 좌절하는 듯 했습니다. 로젠버그는 회고했습니다. 교수님은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계속 칠판에 뭔가를 적으셨어요. 기호들, 숫자들, 그리스 문자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분의 눈빛만은 이해할 수 있었죠. 그것은 마치 무언가와 싸우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언가를 정복하려는 눈빛이었어요. 4월 17일 밤 11시. 아인슈타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맥박이 불규칙해졌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로젠버그는 당직 의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소? 나는 의사가 필요 없소.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칠판을 가져다 주시오. 마지막으로. 로젠버그는 거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을 보고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칠판을 침대 가까이 옮겼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숨을 헐떡이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설 수조차 없는 상태였는데도 로젠버그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칠판에 마지막 공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로젠버그의 기억에 따르면 영혼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아마 15분 정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15분 동안 병실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분필이 칠판을 긁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거친 숨소리. 마침내 그는 멈췄습니다. 칠판을 응시하며 로젠버그는 그의 표정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처음에 승리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마치 마라톤을 완주한 선수처럼. 하지만 그 미소는 곧 사라졌어요. 그리고 두려움으로 바뀌었죠. 아니, 공포에 가까웠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름답다. 하지만 위험해. 그리고 그는 칠판 지우개를 들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듯이 그는 모든 것을 지워버렸습니다. 왼쪽 위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아래까지 한 줄 한 줄. 로젠버그는 말렸습니다. 교수님, 왜 지우시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것 아닌가요? 아인슈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남길 수 없소. 무슨 말씀이신지. 인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소. 어쩌면 영원히 준비되지 않을지도 모르오. 그는 칠판을 완벽하게 지웠습니다.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침대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야. 아직은. 다음날 새벽 1시 15분.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말은 독일어였는데 곁에 있던 간호사는 독일어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진짜 마지막 말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공식을 지운 이유. 이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가설은 미완성입니다. 그는 끝내 통일장 이론을 완성하지 못했고 실패한 공식을 남기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죠. 완벽주의자였던 그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젠버그 간호사의 증언은 이를 부정합니다. 교수님은 분명히 뭔가를 완성하셨어요. 그분의 표정이 처음에는 환희였다가 곧 경악으로 바뀌었거든요. 마치 문을 열었는데 그 너머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발견한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완성 후의 공포.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번째 가설은 파괴력입니다. 통일장 이론이 완성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리학자 미치오 카쿠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통일장 이론은 시공간의 구조 자체를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론적으로는 웜홀을 만들고 시간 여행을 하고 심지어 우주를 창조할 수도 있죠. 그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원자폭탄은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을 이용한 것입니다. 물질을 에너지로 바꾸는 공식, 그것만으로도 도시 하나를 순식간에 지워버렸습니다. 만약 시공간 자체를 조작할 수 있다면, 중력을 역전시킬 수 있다면, 시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면, 한 국가가 아닌 전 우주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미 한 번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공식이 대량 학살의 도구가 되는 것을. 히로시마의 버섯구름을 사진으로 봤을 때 그는 며칠 동안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을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하겠다고.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세 번째 가설은 가장 섬뜩합니다. 실험 결과. 일부 연구자들은 주장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실제로 통일장 이론을 완성했고 심지어 실험까지 했다고. 1943년 10월 28일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에서 벌어진 필라델피아 실험. 구축함 USS 엘드리지오가 순간 이동했다는 전설적인 사건입니다. 공식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실험. 하지만 목격자들의 증언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배가 초록빛에 휩싸이며 사라졌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노폭에 나타났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그리고 승무원 중 일부는 배의 금속벽과 융합되어 끔찍한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살아남은 선원들은 평생 정신병원에서 지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 실험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해군은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런 실험은 없었다. 순수한 도시 전설이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1943년부터 1945년 사이 아인슈타인은
해군 무기국의 컨설턴트로 일했습니다. 그의 연구 내용은 지금도 기밀입니다. 만약 필라델피아 실험이 사실이라면, 만약 그가 실제로 시공간 조작을 목격했다면, 그리고 그 결과가 참혹했다면, 그렇다면 1955년 칠판을 지운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론이 실제가 되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켜서 기록관이 찾아낸 다음 진실도 놓치지 마세요. 아인슈타인이 지운 공식, 그것은 영원히 사라진 걸까요? 아닙니다. 현대 물리학자들은 그의 발자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아인슈타인 아카이브, 놀라운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아인슈타인의 개인 노트 5,000여 페이지, 그중 1954년부터 1955년 사이에 작성된 126페이지의 수식들, 암호처럼 복잡한 텐서 방정식들, 그리고 여백에 적힌 독일어 메모들. 거의 다 왔다. 하지만 마지막 조각이. 이것이 맞다면 중력과 전자기는 원래 하나였다. 아름답다. 너무나 아름답다. 그리고 붉은 펜으로 크게 쓴 문장. 너무 위험하다. 물리학자들이 이 수식을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이론물리학 교수 존 베로우는 말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가 제시한 것은 현대의 촉근이론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하지만 그는 40년을 앞서 있었죠. 11차원 촉근이론. 우주가 우리가 보는 3차원이 아니라 11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론. 현대 물리학이 1980년대에야 도달한 지점을 아인슈타인은 이미 1950년대에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MIT의 이론물리학자 맥스 태그마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인슈타인의 마지막 노트를 보면 그가 평행우주의 존재를 수학적으로 증명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평행우주가 아니라 의식에 의해 선택되는 다중우주 이론이었죠. 의식이 현실을 선택한다. 관찰자가 우주를 결정한다. 이것은 양자역학의 코펜하겐 해석과도 연결됩니다. 만약 아인슈타인이 이것을 완성했다면 우리는 현실 자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2023년 3월 CERN의 대형 강입자 충돌기에서 이상한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입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였고 순간적으로 사라졌다가 나타났습니다. 마치 다른 차원을 오가는 것처럼 측정 장비의 오류로 치부되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 제네바의 일부 물리학자들은 달리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아인슈타인의 1955년 노트를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CERN의 이상 현상이 아인슈타인의 미완성 방정식으로 정확히 예측된다는 것을.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아인슈타인이 정말로 완성했던 걸까요?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만약 그 공식이 완성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과거로 돌아가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죽은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다른 우주로 이동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주 자체를 다시 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금괴는 찾을 수 있습니다. 보물선은 인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워진 공식은 다릅니다. 그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입니다. 아이디어입니다.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물질보다 더 강력할지 모릅니다. 아인슈타인은 알았습니다. 지식에는 무게가 있다는 것을. 어떤 지식은 너무 무거워서 인류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원자폭탄이 그랬습니다.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이라는 아름다운 공식이 히로시마의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평생 작업을 지워버리는 것을. 미래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역설이 있습니다. 그가 지운 것은 정말로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어딘가에 누군가에게 전해졌을까요? 1955년 4월 18일 이후
아인슈타인의 병실에 있던 물건 중 일부가 사라졌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분실로 처리됐습니다. 그 중에는 칠판 한 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워진 칠판. 하지만 현대 과학 수사 기법을 사용하면 지워진 흔적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분필 가루가 남긴 화학적 흔적. 칠판 표면의 미세한 자국. 2024년 뉴저지의 한 개인 수집가가 놀라운 물건을 공개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마지막 칠판이라고 주장하는 유물.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진짜라면, 만약 누군가가 이미 그것을 복원했다면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남긴 진짜 유산은 공식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인류는 진리를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가? 지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는가? 우주의 비밀을 아는 것과 사용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아는가? 권력은 절제할 수 있는 자에게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의 물리학자들은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는 그 마지막 조각을 찾아낼 것입니다. 통일장 이론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인슈타인처럼 지워버릴까요? 아니면 세상에 공개할까요? 혹은 소수만 아는 비밀로 남겨둘까요? 이것은 단순한 과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의 미래가 걸린 철학적, 윤리적 질문입니다. 1955년 프린스턴 병원 301호실. 그곳에서 한 천재가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인류를 믿지 않기로, 아니, 정확히는 인류를 보호하기로. 그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우리가 그 공식을 다시 발견했을 때, 그리고 그것으로 무엇을 할지 선택할 때, 비로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록관의 비밀 노트. 오늘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진실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눌 때 우리는 함께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로 이 지적 탐험에 동참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그 공식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주는 여전히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질문하는 것 자체가 답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기록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진리는 발견되기를 기다린다. 하지만 모든 진리가 발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류여 현명하라.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마지막 노트 여백에서 추정.